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이 질문을 알고 있을까요? 네. 사천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소리꾼인 제가 내 이야기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제일 잘하는 테크닉이 판소리니까. 그래서 판소리에 어떤 이야기를 담지 나는 지금 고민이 뭐지? 해서 글을 써보기 시작했더니 정말 비루한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글 쓰는 근육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희곡 도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강.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연극에서는 네. 지금 짱 먹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정말 좋은 수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그렇게 나쁜 학교가 아닌데도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수업들이 너무 부러워서 이제 교수님들 리스트를 보고 전화를 하나씩 했어요. 저는 어느 학교에 무슨 전공생인데요. 그 가서 수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들 공짜로? 그럼요. 교수님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와서 다른 학생들처럼 발표도 해야 된다. 그 출석을 다 채우고 그러려면 와라. 그래서 같이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희곡들을 읽기 시작해서 브레이트라는 작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브레이트의 사천의 선인이라는 작품을 읽는 순간 이거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여자와 나와 비슷한 이 얘기다. 그래서 사천가를 만들었더니 네. 그것이 이제 정동예술극장이라는 정동극장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죠. 8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 와서 아무거나 밴드 해도 돼. 전통 해도 돼. 그런데 저는 그 돈이 이제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을 모았어요. 아는 연출 언니한테 전화해서 800만 원 받았어요. 이걸로 우리 판소리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335 디자이너를 모으고 배우들을 모아서 악사들을 모아서 그 돈으로 만든 작품이 사천가였고 그 공연을 보고 두산 아트센터에서 이거 우리가 디벨롭할게 해줄래? 라고 미팅을 해와서 제 그때 질문이 이런 거 왜 해요? 저한테 왜 돈 주세요? 그랬더니 기업에 문화비가 있대요. 쓰여야 한대요. 문화재단이 있어요. 문화재단. 그걸 나한테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침 남아있는 돈 쓸 데가 없어서 이쪽에다가 그래서 두산 아트센터에서 사천가를 다시 올렸고 그때부터 이제 매진 행렬이 이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자람 씨가 만든 거니까. 저는 작가 그리고 작창, 그죠? 음악 감독, 그게 다 소리꾼. 모든 저작권을 다 가지고 있나요? 저작권은 그렇죠. 예, 근데 같이 다들 공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권리보다는 팀 개념으로 그때 이후로 쭉 팀이 꾸려져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람 씨 인생에서 최초의 스폰을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첫 번째 스폰을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주머니에 바로 넣고 공연 하나 한 게 아니라 있는 공연을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서 뭔가 창작을 8개월 동안 그거에 몰두해서 창작을 했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때려 넣었습니다. 사천가 안에. 이야, 이거 800만 원으로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뭐 공연 만들어지는 규모에 비하면 엄청난 그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하지만 사실 지금도 저한테 그 돈을 주고 만들려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요? 사실 거품이 많다고 생각해요. 모든 대신 공연들이. 배우들의 페이는 못 대단하네. 주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저 하나니까. 그렇죠. 혼자 하는 거니까. 저기 계약합시다. 좋네. 그럼 다음 작품은 또 뭐 예상하는 게 다음 있습니까? 작품이 이제 억척가라고 더 큰 성공을 거뒀다고 일컬어지는 작품이에요. 근데 아까 질문이 또 뭐 있었는데? 그다음 질문이요. 국악의 매력은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되게 일반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국악의 매력.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의 목표는 국악을 어필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국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를 정말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진짜 잘했을 때 5명 중 2명은 이게 좋다고 들어줘요. 그 2명이 저의 희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귀는 이미 너무 국악과 멀어졌고 이미 너무 좋은 것에서 멀어져 있어요. 미안하지만 사실 좋은 것들보다 익숙한 것들을 더 찾는 시대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듣는 귀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어디든 많이 가서 가장 좋은 것을 들려주기 위해 항상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첫 단계인 것 같아요. 보통 배우나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미쳐서 좋아야지 관객도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약간 하수죠. 본인이 미쳐서야 그 관객들이 따라오니까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제 또 저는 만약에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조금 다른 생각일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제 대학생들도 있으실 텐데 어떤 생각할 것 같으면 국악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국악인으로서는 국악의 매력을 좀 많이 전달해야지 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맞아요. 클래식이라는 공연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클래식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정말 클래식 공연이 많아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람 씨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야 그러면은 그거는 귀 있는 사람들만 내가 인정할 테니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만 와라. 1, 2번의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1번에 대중화가 있지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좋은 대중화는 1번이 내가 좋은 걸 만들어낼 때 2번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 됐을 때, 내가 최고가 됐을 때 최고라기보다는 이를테면 영화 제안 되게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들어옵니다. 아까 굉장히 반가웠어요. 하지만 그것이 판소리를 뭐야 나 지금 따시키는 거지? 판소리를 오히려 곡해하게 만드는 영화 시나리오였다든가 오히려 판소리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주는 어떤 힙합 음악이었다던가 그럼 저는 그 자리 절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하고 더 좋은 것을 기다리죠. 만약에 전 저기 한 표 던집니다. 그쵸, 취향인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정답은 이 아니죠. 굉장히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아까 영애 씨가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순간에 어설프게 뭔가를 시작하면은 그렇죠.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근데 사실 아까 그 이미 이자람 씨가 제가 볼 때는 얘기 속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게 무조건 내가 하는데 옛날 그런 분들의 방식처럼 혼자 나와갖고 그냥 혼자 막 판소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본인이 이제 약간 극적으로도 만들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다 본인이 즐기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서 되고.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출산드라라는 그 캐릭터를 처음에 연극을 하다가 이제 개그 쪽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가지고 하게 됐을 때도 그거죠. 그걸 비판한 겁니다. 고 김영곤 선배님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 개그가 이제 약간 풍자 개그들이 많이 이제 좀 죽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제가 개그라는 거를 이제 한번 개그맨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저도 이제 그 의도로 한 거죠. 이왕 개그를 할 거 조금 의식 있고 메시지를 좀 줄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특히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장 관심사가 뭘까? 그건 이제 미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끝없이 추구하는 당장 자기가 아름답진 못해도 어쨌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그 아름다움의 미의 기준 자체가 획일화돼 있어요. 예, 뭐 몸무게는 뭐 40 몇 킬로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각자 키에 따라 다르고 골격계에 따라 그럼 근 골격계까지 다 재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자체는 저는 약간 말초 요런 데는 괜찮아요. 말초. 예, 요런 손목, 팔목, 발목 요런 데는 괜찮은데 이제 골반이라든지 어깨 같은 데는 약간 서양인 체구. 그래서 저는 제 몸을 굉장히 사랑하는 편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출산드라라는 캐릭터도 이제 제가 만들게 됐고 했었는데 저도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기준을 갖기까지는 언제나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왜 약간 어두웠던 이제 저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어릴 때 내성적이었어요. 좀 집안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어둡고 좀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반에서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뭐 이런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쳤는지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때 소위 여우 이렇게 살도 찌지 않았었죠. 성격이 바뀌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 옛날 날씬했어요? 예, 뭐 증거 자료 없으니까는. 그랬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굉장히 어두운 아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뭐 토요명환이 방화 같은 걸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전날 무슨 영화를 봤는데 약장수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날아가던 새가 왜 떨어져? 뭐 돈이 없어? 아니야. 뭐가 없어? 아니야. 그건 영양실조 이러는데 혼자 막 그걸 이제 보다가 그 선생님도 특이했죠. 저한테 갑자기 12살 그러니까 5학년 때였으니까 12년 살았는데 자신의 전기를 적어오래요.
내가 에디슨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게 숙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이였는데 그 다음 날 발표를 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할 사람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들고요? 미쳐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해봐 이런데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1978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연기가 나는지 그래서 딱 일어나가 자 때는 1907 이러면서 약장수 톤으로 약간 극중극을 한 거예요. 극중극을.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던 뭐 이런 거를 또 갑자기 약장수의 톤으로 이제 변사처럼 하다가 극중극을 하면서 연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제가 이걸 딱 하고 이걸 딱 공책을 내는데 순간 내가 미쳤나? 이랬는데 이런 눈빛이었어. 사람들이 딱 보더니 평소에 내가 정말 내성적이고 있는지도 모를 법한 아이였는데 깜짝 놀란 우와! 하면서 놀란 우레와 거지. 같은 박수가 막 나오고 네. 선생님도 저를 네. 바라본 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성격이 확 바뀌었어요. 내가 이거 네. 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막 남자 오빠들도 저 약간 새침대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도 좀 있고 이랬는데 자 근거 없는 얘기를 자꾸 뱉네. 그래가지고 성격이 바뀌면서 집안에서는 내가 인정을 못 받고 항상 구박땡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방금 질문해 주셨던 분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나의 원래 모습보다는 남의 시선으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장단이 있고 음과 양이 있어요 인생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방금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처럼 원래 저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약간 터프해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웃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내 모습은 아닌데 이러면서 계속 제 자신과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지금 어차피 자기의 모습이 아닌 것은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 우리의 모습 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오버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또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 또한 힘든 경험들을 이렇게 거쳐왔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솔직한 것이 훨씬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솔직하고 내 스스로 이제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그 모습을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다 보니까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과연 타인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런 고민들은 해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대단합니다. 그 작품을 제가 고르게 되는 제 본능을 찾아요. 이를테면 전 사천의 선인과 억척어머님과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엔 주요섭 아시죠? 사랑방선님과 어머니. 그 작가의 추물과 살인이라는 단편, 그리고 지금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대통령각하 즐거운 여행을이라는 작품까지 5개를 만들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본능적으로 먼저 걸려요. 그 다음에 내 본능이 왜 이걸 골랐는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쉬운 말로 찾아보자면 사천가 때는 28.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살기가 힘들지? 라는 질문에 저를 걸리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억척어머니과 그의 자식들. 이 세상 정말 전쟁 같아. 왜 나는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되지? 라는 질문에 그 작품이 걸렸습니다. 추물과 살인. 사실 그들은 가장 못생긴 여자와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 노동을 해야 했던 여자의 이야기예요.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이 자기가 가진 안에서 굉장히 멋지게 자신의 삶을 찢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것이 움직였었어요. 그 다음 마르케스의 작품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만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 어디 주인공 될 것 같지도 않은 평범한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냥 그러한 사람들이 조명받지 못하는 지금의 시대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그때 다 그 이유를 찾는데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잘 찾으면 작품에 좋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니즈에 의해서 뭔가를 그럼요. 구하게 되는 거네, 그죠? 예, 저는 제 방법은 그래요. 억지로 뭔가 하면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절함 씨, 자 다음 주까지
이런 작품 하나 만드세요? 아우 절대 못해요. 아. 이를테면 저는 행사 같은 거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그치, 전에 그치. 행사 비슷한 어떤 큰 페스티벌 예술의 전당의 무대에 섰는데 제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작품으로 무대에 서고 싶었는데 추석 때 행사에 오는 가족 단위 사람들은 반짝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그거 뭐 이거 있던데 어디에 가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잘 알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것은 아트 한다고 내가 너무 폼이나 잡았구나. 어디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될지 잘 고민하고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갈 수 없는 곳이라면 가지 말아야 한다. 갈 수 있는 곳만 가야 한다. 물론 제가 좁아지겠죠. 그렇다면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그곳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죠. 저는 그럼 더 화려한 옷과 화려한 조명을 쓸 수 있고 무엇을 쉬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네. 아직은 그것이 제 것이 아닙니다. 예.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좀 바빠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바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죠. 왜냐면은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민했던 게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여러분들만한 훨씬 어린 시절부터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또 항상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은 남들이 바라보는 나와 진짜 내 모습. 하지만 이 프로의 세계에 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것과 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자면 이제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기기도 하고 또 일단 언제 혼자 있어요? 언제 신랑이 늦게 올 때 혼자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균 기본적으로 제가 혼자 있고 싶은 때는 일단은 조금 약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예를 들면 이제 영애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긴 시간을 해왔기 때문에 나르시즘에 빠지게 소위 이제 그 자기 매너를 좀 자기 자뻑 정말 쉬운 얘기로 왜냐하면 그래서 객관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분야에서 연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졌다 싶을 때는 예전의 시즌들을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시즌 1 뭐 이런 거. 바보같이 아씨 저때 좀 더 순수했어 이러면서 막 울고 시즌 3, 3회 10 이러면서 저때 참 그러면은 내 자신이 참 저때 더 갈구했던 내가 더 원했던 일들이 이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시즌의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진을 본다든지 그렇죠. 예전에 추억을 좀 그래서 저는 그런 장소에도 가봐요. 얼마 전에도 일부러 저는 부산이긴 했지만은 간 김에 추석 때 그쪽에 간 김에 정말 20년 만에 고등학교 시절에 연극반에서 미쳐서 정말 했던 연극반의 소강당을 가봤습니다. 근데 울컥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소위 어느 정도는 뭐 자리를 잡았다고 한 게 더 행복할 것 같지만 돌이켜 보면 오히려 미래가 불투명했을 때가 굉장히 행복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퇴색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대충 근데 이제 그때는, 인풋 아웃풋을 아니까. 그때는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그때로 돌아가라면 이제 또 이해할 수는 뭐 쉽게 없겠지만 어쨌든 생각해 보면 참 그때가 더 행복해요. 그 이유는 오히려 불투명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에 대한 기대가 지금보다는 적어도 3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있던 장소를 가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그냥 내 자신을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발가벗은 느낌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아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휴식을 취할 권리와 의무와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좀 그럴 땐 내버려 둡니다. 예, 갈수록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갈수록 교주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최면을 걸어 우리한테 많이. 예. 자, 그럼 자람 씨는 어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어려워요?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게 머리로는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진짜로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때 다 다른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를테면 작품 하나 나왔을 때 저는 상당히 큰 디프레스가 온 적이 사천가와 억척가 사이예요. 그땐 처음으로 그 연극하는 친구들 팩차기 하거든요. 팩차기 아세요? 우유 팩차기. 네, 팩차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작은 것조차 의미가 없이 보이는 순간 저는 저를 진짜 사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아름답게 보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친구와 친구가 만나는 것들이 되게 즐거운 일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뭐 맨날 만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원인을 찾는데 그때 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뇌에 차 있는 편이고 사실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평소에 시간 남으면 뭘 해요 주로? 저는 자신을 위해서. 지금 그래서 대답을 잘 못 해줄 것 같아서 지금을 대답해 드릴게요. 저의 지금은 연습이 하루에 절반이고 나머지가 대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 활동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원하면 돈은 벌지만 그다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 돈을 모으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 인생을 판단을 했고 그랬을 때 그 시간만큼 전 축복받은 거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원하는 게 연습이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연습을 해요. 그것이 지금의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그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다르기 때문에 매번 달라요. 이게 재밌네요. 같은 질문인데 두 사람의 대답이 약간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는 예전에 자신의 모습 한번 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람 씨는 현재에 있어서의 자신을 어떻게 보면 제일 즐기고 그 현재를 사랑하는 게 자신을 또 사랑한다라는 대답으로 좀 느껴지는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말 그 같은 얘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악고등학교 다닐 때 자퇴서를 한번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1년간 판소리를 안 했었어요. 당연히 슬럼프가 와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오는 시간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가장 나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낼 수 있는 테크닉이 뭔가. 결국 제가 갈고 닦은 원천 기술은 판소리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 무기를 들어야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한번 되짚어 보면 항상 그게 좋을 수는 없다.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예,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항상 즐겁지는 않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하고 쉴 때 푹 쉬어라. 나는 이거 한 표. 왜냐면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놀 때 공부 생각한다. 그리고 공부할 때 놀 거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냉철하게 냉정이 아니라 냉철하게 많은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될 게 아까 자람 씨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과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 9개는 참는 겁니다.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왜 제가 냉정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왜 내가 일단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자람 씨의 말처럼 그 이후의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선과 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다르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잘 쉬는 것도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분법적인 사고이자 굉장히 그 행복이 남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크홀릭에 모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쉴 때 잘 쉬어주는 것이 훨씬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 막연한 생각은 굉장히 저는 인생의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때 열심히 하고 잘 쉴 때 잘 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씨 얘기 중에 하나 저는 동감하는 게 이런 거예요. 10개 중에 다 이룰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화려한 얘기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요. 그 과정을 보셔야 돼요. 19 법칙 정말
하나를 이루려면 9개를 참을 줄 아는 인내심은 네.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분들의 과정을 아마 나중에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청춘 뭐라도 꼭 해야 될까요, 자람 씨? 저도 아니라고 답하고 싶고 오늘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워커홀릭이에요. 네. 저는 쉬는 시간에 책 읽고 쉬는 시간에 연습하고 네. 쉬는 시간에 운동하고 쉬는 시간에 잠자는. 그건 쉬는 시간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게 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어느 면으로는 제가 쉬는 거지만 어느 네. 면으로는 워커홀릭인데 네. 오늘 진짜 배워가는. 아니에요. 것 저도 같아요. 근데 저도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잘 쉬려고. 그게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노력은 필요해요. 항상. 근데 청춘은 글쎄요 뭘 해야 되나 마음대로 저- 살기 되게 어려운데. 저 순간적으로 청춘은 이런 줄 알았어요 지금.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길래 돌려다 이러는 줄 알았네. 예. 아니 일주일에 3번은 마음대로 술도 먹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일주일에 4번은 네. 자기를 위해 시간을 노력하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가 모르겠네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네 그러면 예, 결론적으로. 예. 자 그렇다면은 청춘 꼭 뭐라도 해야 될까요에 대한 두 분의 답은? 예, 놀면서 본인이 할 걸 좀 찾아가자. 이거를 좀 구분해 보자. 그러니까 뭐 그럼요. 제대로 해보자. 뭐 이런. 근데 의미인 중요한 것 건 같아요. 집중력이 예. 중요해요. 집중력. 네, 네. 뭘 하나 알겠습니다. 했을 때 집중력. 알겠습니다.